6개월 정도 됐습니다. 그 공부를 하면서 처음 시작하기 전에 제가 답답하고 막혔던 부분이 많아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조금 그 답답함을 벗겨내가면서 지금 많은 위안을 삼고 이제 길을 잡아가고 있습니다. 저는 제 나름대로 전에는 답답해서 잔소리를 좀 많이 바가지고 긁었다고 하나 좀 잔소리를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저는 공부를 잡아가고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 남편이 밖에서 있는 생활이 너무 많습니다. 딱히 제가 생각해 볼 때 친구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라 하고 남한테 폐 안 끼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붙잡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정내 가족들과 하는 시간이 너무 작습니다. 어떤 그런 제 남편뿐만이 아니라 스승의 강의를 듣다 보면 남자들의 성향이 그렇다라는 거를 좀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. 그런 어떤 나 같은 이런 마음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가슴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도 이제 덕이 되고 그런데 좀 좋은 법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 남편이 왜 집에서 같이들 이래 안 지내고 밖에 나갈까요? 집에서 같이 나눌 말도 없고, 집에서 재밌는 게 없어. 만일에 집에서 같이 업을 하고 같이 나눔에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남편은 집에 많을 거예요. 근데 집에서는 부인은 살림을 한다든지 내하고 관계없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 있으면 꼬다는 불이 자루가 되거든요. 그럼 내가 필요한 대로 찾아나가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. 인간은 내가 필요한 곳을 찾아나간다 이 말이죠. 이 동물도 자기가 필요한 데 가거든요. 물기 필요하니까 물고 있는 대로 찾아간다든지. 근데 요걸 매나니까 여기다 놔두는 거거든요. 가다 놓으니까 여기 있는 거고. 그러니까 이게 발 달린 짐승이라 그러잖아요. 발 달린 짐승. 풀어놓으면 어디든지 자기가 필요한 곳으로 가는 거죠. 그런데 인간은 짐승과 동물하고 또 틀린 거라. 내가 말을 나눌 수 있는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. 그러면 집에서 내가 부인하고 아주 말하는데 너무 재밌고 너무 내한테 닿는 게 많고 이런 환경이 있다면 집에서 다른 사람하고 말하러 안 나가요. 형제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형제들하고도 그렇게 되고 여기에서는 별 할 말이 없는 겁니다. 그러면 저쪽에 저 바깥에 나가니까 술을 한 잔 먹는 데 가니까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죠. 그것도 재미가 없으면 그거 안 가요. 말이 안 믿기고 받아들일 말이 없고 서로가 이게 질량이 차이가 나면 그것도 안 가요. 질량 싸움이거든요. 사람은 우리가 대화하고 말한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. 대화를 하고 말을 하면서 내가 진화 발전하는 거예요. 대화하고 말을 하면서 내가 진화 발전을 하는데 육신이 진화 발전하냐? 육신은 진화 발전을 안 합니다. 시대에 따라서 저절로 진화하는 거지. 육신은 100년 전, 1000년 전보다 지금이 이 세상이 더욱 발전된 육신을 가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발전해갖고 오는 거예요. 근데 진화하는 거는 뭐가 진화하느냐? 내 영혼이 진화하는 겁니다. 영혼이 나거든요. 이 영혼은 진화하고 발전하는 것이고 육신은 보존하는 거예요. 그래서 육신은 많은 영양분을 가지고 잘 이걸 섭취해서 보존을 잘 해야 되는 거고 영양분을 잘 섭취해야 된다. 그래서 보존을 하는 것이고 나는 진화 발전해야 된다. 이거는 내 영성, 영체, 내 자신
내 본성, 에너지, 질량 이것이 내 영혼이에요. 이게 육천육혈로 들어앉으시 네가 네 눈으로 이 물질로 못 보지만 비물질이기 때문에 물질로 못 보는 거예요. 이게 여기 나란 말이에요. 영혼이. 영혼은 계속 진화 발전하는 것이다. 그러니까 내가 진화 발전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. 육신은 그래서 필요한 거야. 근데 이 집 안에서 내가 영혼이 진화 발전하는 데에 도움이 안 되면 나는 바깥으로 도는 겁니다. 바깥으로 돌면서도 여기서도 내가 발전할 게 없으면 다른 데를 또 찾아가는 거예요. 뭐가 발전인지 나는 몰라. 왜? 기초를 못 배웠으니까. 사람은 지식을 먹고 진화하는 거예요. 지식은 육신이 먹냐? 영혼이 먹는 겁니다. 왜? 지식은 비물질 에너지거든. 그래서 이 지식을 내가 계속 공급을 안 해주면 나는 헤매매 쫓아다니게 돼 있어요. 우리 학교 다니면서 왜 헤매고 안 쫓아다니느냐? 계속 모자라는 지식을 이어주니까.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꾸준히 갈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거기는 일반적인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지식이고, 이때까지 살았던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해갖고 만들어 놓은 지식을 흡수하는 것이고, 이걸 흡수를 다 하고 나면 이제 사회에 나오는데, 이 사회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지식을 또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. 이 지식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질량이 자꾸 좋아진단 말이죠. 내 영혼의 질량이 좋아지려고 지식을 갖추는 것이지 육신이 좋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. 내 영혼의 질량을 키우지 못하면 나는 미치게 돼가 있다. 그래서 안 미치려고 찾아다니는 겁니다. 그래서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아주 어떤 말을 하면서 재밌으면 떠날 생각이 없어요. 집에서 내가 남편을 잡으려면 내가 말을 해도 지적인 말, 남편한테 맞는 말, 소화할 말 이런 거를 꺼내갖고 잘 소화를 하면 집에서 부인하고는 이런 말이 되니까 집으로만 오고 싶어요. 다른 일을 하는 거는 생활상 필요한 것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얻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만 내가 소화하고 나머지는 다른 데서 이게 내한테 질량이 좋은 거를 못 해주니까 집에 가면 부인이 해주니까 집으로 가고 싶은 거죠. 우리가 바람난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는 얻을 게 없으니까 저쪽에 얻으러 간 겁니다. 그쪽에 얻으러 가가지고 그쪽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그게 흡슬린 거죠. 우리가 질량이 모자라면 내 남편을 잡을 수가 없어요. 내가 질량이 낮으면 내 남편을 절대 네가 잡을 수가 없다. 질량은 그렇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.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질량의 법칙을 공부할 텐데 내가 질량이 모자라는데 질량 큰 것을 네가 소유할 수 없다. 요거예요. 네가 질량이 약한 게 다이아몬드 이만한 걸 갖고 있으면 네 모가지를 내놔야 돼요. 이건 소유할 수가 없어. 다이아몬드 질량이 어느 만한 질량이냐를 알아야지. 그리고 금을 이만한 걸 가지고 있으면 이 금의 질량은 엄청난 질량이에요. 이걸 네가 가지고 있으면 네 목숨 내놔야 돼. 이걸 내가 소유하고 가지고 지키고 있으려면 네 질량이 이 금을 누를 수 있어야 됩니다. 사람을 욕심낼 수도 없고 물질을 욕심낼 수도 없는 세상이 왔다. 질량이 모자라는 게 그걸 욕심내 가지고 있으면 이게 가면서 나를 상처내고라도 가요. 이게 돈도 네가 욕심낸다고 네한테 있어주지 않는다 이 말이죠. 네가 욕심을 내서 돈을 가질지는 모르지만 네가 질량이 약하면 이 돈을 바르게 못 쓰기 때문에 이거는 딴 사람한테 뺏기게 돼 있어요. 뺏길 때는 상처를 입고 뺏겨. 가진 게 잘못한 거지. 욕심내지 마라.
어떤 것도 이제부터는 욕심은 건물이다. 이때까지는 선천시대는 욕심내지 말으라고 아리키는 것을 했지만 후천시대의 2013년도부터는 욕심을 내면 네가 다치는 게 일어난다. 이제부터는 실전이 들어갑니다. 실전. 이때까지는 진화를 시키고 공부를 시키려고 이끌고 왔지만, 그래서 신들이 이끌어도 주고 했지만, 후천시대는 신이 안 이끌어줘요. 이끌어줄 수 있는 시기가 넘어버렸어. 이제 직접적인, 우리한테 이 삶이 다가온다 이 말이죠. 잘못하면 누구든지 두드려 맞고, 네가 욕심을 내면은 너는 상처를 입고 뺏기게 돼 있고, 어떤 것도 소유할 수 없다. 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한 거예요. 응? 내가 뭘 소유를 하려면 네 질량을 키워라. 네가 소유하려고 하지 않아도 네한테 그것이 올 것이고 네가 소유하게 돼 있다. 소유 안 하는데 소유하게 돼 있어. 사람 한 사람이 지금은 에너지 질량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진화했다 이 말이죠. 그러니까 이제 질량을 따질 된 거라. 우리 갑과 을의 공부 있죠. 요것만 잘 알아도 공부는 굉장히 쉬워요. 내보다 갑이 될 때는 내보다 질량이 높아서 갑이에요. 갑의 말을 잘 듣든지, 그죠? 갑의 말을 안 들으면 내한테 불편하고 내한테 어렵게 돼 있다 이 말이죠. 을은 갑을 따라가는 겁니다. 갑은 을을 보호하고 이끌어주는 거예요. 그게 자기 의무고. 을은 갑을 따라가면 네 인생은 어렵지 않다. 이걸 내가 갑인지 을인지도 모르고 을이 큰 소리를 치면 집구석도 안 되고 니는 어려워진다 이 말이죠. 지금 누가 갑이고 을이냐 이걸 잘 챙겨라. 그거부터 빨리 파악을 해라. 내가 경제를 써야 되는데 경제가 주문에서 나와야 돼. 그럼 누가 갑이에요? 경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갑이에요. 그럼 갖고 있는 사람 말을 잘 들어야 그 경제를 내가 쓸 수 있게 돼 있어. 그러면 그 사람을 움직이는데 내가 재주라도 부려서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면 경제가 나와요. 그건 재능이죠, 재능. 그렇지만 갑은 아니단 말이죠. 저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. 이걸 발휘해라. 이런 것이고. 그러면 지식을 저 사람이 많이 가졌고 내가 지식이 모자래. 누가 갑이에요? 저 사람이 갑이니까 저 사람 말을 내가 잘 들어야 됩니다. 잘 들으면 사고가 하나도 안 나. 일이 다 풀려. 근데 내가 기운이 크다고 저 사람 말을 하니까 그냥 무시해버린다. 이러면 일이 생기는 거예요. 어려운 일이.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이 내한테 경제를 대주고 있어. 그럼 누가 갑이에요? 부모님. 그럼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는 기라. 근데 내가 커가지고 부모님은 힘이 없어졌어. 경제를 내가 대줘. 누가 갑이에요? 내가 갑. 이제 자식이 갑이 된 거예요. 그럼 자식 말을 잘 듣고 따라야 내가 필요한 걸 다 얻을 수가 있어요.